안녕하세요.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번만 걸려도 서러운 뇌졸중, 재발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요, 뇌졸중은 재발이 흔한 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명의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요, 1년이 지나면 이 중에서 한 분은 뇌졸중이 재발을 한대요. 근데 5년이 지나면요, 요 10명 중에서 3분이나 뇌졸중이 재발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뇌졸중 재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뇌졸중 재발을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환자분들 보면 뇌졸중을 일단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약이 너무 많아서 고혈압 약은 지금은 좀 안 먹고 싶다. 그 대신 뭐 운동요법도 하고 뭐 식사요법도 해서 혈압을 좀 내가 잡으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처방해주지 마라. 이렇게는 하시면은 안 돼요. 고혈압을 제대로 딱 잡으셔야, 일단은 혈압을 낮춰놔야 뇌경색 혹은 뇌출혈의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고혈압 약의 종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이런 약을 먹는데 나는 왜 이런 약을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목표 혈압에 지금 도달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혈압계를 하나 사셔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한 번씩 재보세요. 그럼 목표 혈압이 몇일까요? 목표 혈압 말씀드릴게요. 목표 혈압은 위의 혈압, 수축 혈압 140, 아래 혈압, 이원기 혈압 90까지 봅니다. 근데 요거는 또 환자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뇌졸중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을 130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어떤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뇌졸중을 진단받으면요,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가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뇌졸중이 갑자기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당뇨가 있었네, 당뇨가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었네, 요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뇌졸중이 있는데 당뇨까지 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보다 훨씬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관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상 지질 혈증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겁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왜 안 좋을까요? 혈액에 지질 수치가 높게 되면 혈관 벽을 상하게 하고, 그 혈관 벽에 상처가 나면 또 혈관 그 벽 사이사이에 지질, 그러니까 플라그라고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혈관 벽이 좁아지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아니면 막혀서 뇌경색,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는 일단 식습관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식습관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단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 스타틴을 드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반면 또 뇌출혈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주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 환자마다 적절한 스타틴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도 하나의 질병이라 그래요. 비만이 있으신 분들, 살이 찌신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이 더 잘 생깁니다. 그런데 살을 빼려고 그러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음식, 식습관 조절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압도 조절이 되고 당뇨랑 고지혈증도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살을 뺀다는 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수면 문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뇌졸중 발생의 하나의 이유가 돼요. 이 수면 무호흡증은요, 본인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무실 때 옆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막 코를 드르렁 막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세요. 막 걱정되게.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푸 하면서 또 숨을 막 쉬십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고, 이제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뇌졸중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보시고 이런 호흡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를 잘 받으셔야 뇌졸중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뇌졸중 한번 진단 받으신 환자들이 어떤 거를 주의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영상 참고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